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이 인간 생활 속에서 이 자연 보호라고 하는 것도 기후 위기, 지금 코로나, 이 전부 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자연 보호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실천에서는 한계가 있더라니까요. 그 한계를 제가 지금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면서 지금 그거를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죠, 그걸 다니면은요, 항상 내가 이제 보약 한 첩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성명가루 먹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명가루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갖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자, 이제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직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왜 양계 인정이 안 되는가 하면요, 양계 인정이 안 되면 이 절약, 절제, 인간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약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그렇게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절약과 절제. 자,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절약, 절제 하는 것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시대적 분위기가 절약과 절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시대적 분위기가 흘러가 끌고 간 거예요.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끌고 갔다 이 말이죠. 왜 절약과 절제가 안 되는가 하면은 요새 이제 지금 그런 말 들으셨죠? 소비는 미덕이다. 뭔 말입니까?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는 미덕이에요. 또 소비자는 왕이다. 들으셨죠? 소비자는 왕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기업이 하는 말이잖아요. 기업이 왜 그 말을 하냐?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자, 이러면서 종교까지도 어떻게 말하면요, 소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소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이 됩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만, 이게 뭔가만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소비는 미덕이다. 소비자는 왕이다. 이건 뭐가 만들어낸가 하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맞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시대적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인간들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끌려가는데 이게 자본주의예요. 이 자본주의 이거 이 문제 많습니다. 내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게 또 보수 쪽에서는 또 이제 난리가 나는데 보수 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이거요, 참 위력 대단합니다. 자본주의 위력요. 이게 뭐 종교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자본주의 소산 아닙니까? 자본주의가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기독교가 만든 자본주의에 기독교도 뭔가 하면요, 먹혔어요 지금. 그렇죠? 다 먹혀버렸어요. 이게요, 기독교만인가 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돈 버는 일이면은요, 원불교 댕기면서, 아니 누가 국수집을 하나 냈다,
국수집을 왜 낸 건가? 원불교 교도들 보고 낸 거예요. 국수집. 그러면 교도들이 가서 국수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원불교를 이용하고 자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요. 조금만 더 가버리면 뭐로 가는가 하면요. 이것이 거꾸로 돼버려요. 전도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지금요.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전도돼 버렸어요. 갖고는요. 세습하고 주고 팔고 기업이죠. 종교단체가 기업이다 이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략과 절제,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신문 칼럼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였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였다 이 말이죠. 전략과 절제. 이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전략과 절제. 이건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는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양 저 한쪽에서 처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팬데믹 현상, 기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전략과 절제,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부각이 된다 이 말이죠. 멋지죠? 이 칼럼 안 멋집니까? 칼럼을 써도 이런 칼럼을 쓰면 진짜 저는요 그 칼럼을 읽고 정말 제가 탐복했어요. 자,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배은이에요. 소비가 왕이다. 소비 미덕이다. 그건 뭔가 하면 배은이에요. 배은행. 우리가 배은 마야죠. 그리고 보험 그러죠. 보험은 뭔가 하면요. 전략과 절제예요. 맞죠? 전략과 절제.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걸 전략하고 그래서 보온을 하는 것이. 자, 보온. 우리가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말 많이 하죠. 모두가 은혜면 뭐 합니까? 스스로가 전략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소비를 말이죠. 없애야 된다. 저는요 식사 시간에요 딱 뭐 내가 일단 식판에다가 가져왔다 그러면은요 하나도 없이 다 먹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돼요. 지금요 챙기지 않아도 돼요. 지금요 싹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과 절제가 코로나, 기후위기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서히 자기 위치를 찾아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이 상황에서는 뭔가 하면요 숨은 가치였다. 숨은 가치였다. 이것이요 숨은 가치, 숨어 있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모양 아무 역할을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 기후위기 이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 전략과 절제를 서서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 말이죠. 이런 보온행을 하자 이 말이죠. 보온행을 하는 것이 사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인이 말이죠. 함대, 같이 우리가 봉대하는 거예요. 우리 법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전략과 절제 이런 걸로 우리 법을 해석해가지고 이 법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보온행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천을 유도해 낼 때에 양계의 인정이 우리들에게 따를 것 아니냐. 오늘 내가 멋진 말 했습니다. 양계 인정이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양계 인정을요 유도해 내야 돼요. 그리고 양계 인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양계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천함대 우리 그렇게 합시다요. 하늘과 사람과 하늘이 우리 대종사님의 법, 우리 교법과 우리 회상을 함께 떠받드는 그와 같은 교단으로
우리가 만들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대목이 이제 그래서 요 전략과 절제를 이제 제가 조금 그 다른 말로 이제 하면요, 이것이 이게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 그래서 이것이 정신개벽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가 되는 단어다 이 말이죠. 키워드. 그 키워드를 우리는 뭔가 은혜와 감사예요. 은혜와 감사.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를 절실하게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면요, 전략과 절제가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 잡고 있는 전략과 절제를 우리들의 인간 생활 속에서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자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대목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중동기입니다. 육중동기. 참, 우리 참 단어 아주 멋지게 쓰셨어요. 여기 육중동기 여기 있네. 예. 육중동기인데, 이 육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것은 육도 중생이죠. 육도 중생. 이것이 동기라. 한 가지로 기한다. 육도 중생이 이제 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생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내가 건강경을 할 때에 이제 이 중생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경 할 때에 이제 중생이 됩니다. 중생의 산스크리트 원어가 사트바입니다. 사트바. 산스크리트 원어가 이제 사트바. 그것을 중생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트바를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중생이다. 그래서 그 일체 모든 유정물들을 이제 6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유정물들의 삶의 형태를 6가지로 분류했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산스크리트 인도에서는 뭐라 그런가, 이걸 사트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이제 의역을 하니까 중생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이제 또 6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중생하는데, 자, 그런데 삼선도, 삼학도가 있죠. 삼선도는 뭡니까? 천상, 수라, 인도. 예, 이게 이제 삼선도고, 삼학도는 축생, 악이, 지옥. 예, 이게 이제 삼선도인데, 이게 이제 삼선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치 그러기도 하고, 선치, 이제 선치 그러기도 하고. 이게 왜 이제 치자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선치로 이제 표현합니다. 선도, 선치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지금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악도가 있고 악치도 있겠죠.
악취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취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이제 세 가지 이제 그것을 이제 악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치자를 왜 쓰는가 하면요, 이게 냄새가 안 좋다고 악취난다 그러죠. 우리가 악취난다 하는 건 이제 냄새가 안 좋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악취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육도 전체를 우리가 다 하면은 이 육도의 세계는 욕계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있죠? 욕계는 몇 천입니까? 욕계 6천. 그 6천이 뭔가 하면 지금 육도 아닙니까? 이제 삼선도, 삼학도 해가지고 합쳐갖고 6개 아닙니까? 그게 욕계예요. 욕계. 그 다음에 욕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색계. 예. 자, 색계는 뭔가 하면요, 18천이 있어요. 18천. 그 다음에 색계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무색계가 있죠. 무색계는 몇 천이 있는가 하면은 4천. 예, 4천. 예, 옥타브 4천. 4천. 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8천. 그 28천. 그래서 이제 저녁에 28번 종치는 것은 하루에, 자, 그래서 이 육도가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육도가요. 육도의 두 가지는 뭔가? 첫째, 현실 육도. 현실적으로 육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인 육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뭔 육도가 있는가? 심상 육도. 심상 육도. 마음속에서 육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상 속에서. 그러면 뭔가 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경계를 당해갖고 기쁠 때도 있고 성질 날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떨 때는 천상낙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던 그것을 28번을 치면서 닫아버리자. 깨끗이 잊어버리자. 그래서 28번 친다 그랬죠? 아침에 33번은 왜 친다 그랬습니까? 예. 부처님이 사는 세계가 제석천이라 그랬죠? 제석천 가운데 있고 사방에 8천성이 있어요. 그래서 48, 32에다가 가운데 제석천 합치면은 33천. 그 부처님의 사는 세계가 오늘 하루 이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여 33천 부처님의 사는 세계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어머니로 33번 친다 그랬죠? 야,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상육도예요. 심상육도.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육도를 지금 이제 하면서 그만 이 현실 육도 중에서요, 육중이 동기한다 그랬죠? 동기한다. 그러니까 함께 다 우리 해상으로 기하는 거예요. 이제 육도 중생들이 이제 기를 한다. 그게 이제 육중 동기거든요. 이제 육중이 동기한다. 그러면 이 현실 육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봅시다요. 육중 동기의 현상이 이제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 불법 연구회 아닙니까? 그때 전라북도에서 소싸움 대회가 있었어요. 소싸움 대회. 그 불법 연구회 소가 가가지고 소싸움 대회에 가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소가 어떻게 영리한지요. 여기서 맨날 있으면서 종소리 듣고 목닥 소리 듣고 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영리해가지고 싸움할 것이 없더래요. 소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머리를 갖다가 받잖아요. 딱 받았다가 살짝 패버린대. 이놈이 밀다가 이리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가서 푹 머리를 쏘셔버린대요. 그러면 이겨버렸어.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1등을 해버린 거요. 상처 하나도 안 나고. 이 얼마나 영리했습니까? 그러니까는요, 우리 형산법사님이 좋으셔가지고 그 소를 타고 1등한 소를 타고는 총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총부 정문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그 나와갖고는 소를 앞에다 놓고는 이제 다 조용하게 하고 법문을 하세요. 야, 이 소야, 네가 전라북도 소싸움대에서 불법연구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불법연구의 이름을 날렸다. 그 공로가 크고 지대해서 다음 생에 너는 천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법문을 하신 거요. 그 법문을 듣고 소가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자연에 가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소가 왔을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소가? 아, 근데 짐작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산업부 살 때 짐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아 말은 못했지만도 내가 꾸정을 식당에서 받아서 갖다가 사고 하는 거 자, 이게 보니까 자, 그래서요, 아이가 자, 그래서 보세요. 소도 불법연구해 갖고 제도 받았잖아요. 영산에 내가 자주 다닐 때 수탄이 있을 때 있었나? 해구라고 하는 개가 있었어요. 하얀 개. 해구 알아요? 아이고, 참, 그런 게 살아도 헛살아. 해구가 뭐. 하얀 개. 치해자 개구자예요. 이름도 잘 붙였어. 사람들이요, 성지순례 가잖아요. 가면 성지순례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제가 가잖아요. 가면 제가 옥녀봉 가잖아요. 그러면 옥녀봉 졸졸졸 따라옵니다. 그러면 옥녀봉 올라가고 제가 독경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딱 듣습니다. 그리고 또 출발하면 또 지가 앞으로 살살살 어디로 갈까 알고요. 다 따라다닙니다. 산밭에 가면 산밭에 가지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해구한테 놀란 것이 김형진 교무가 있을 때 이놈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는 이 앞다리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골절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놈을 이제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 이제 가서 야를 싣고는 차에다 싣고는 어디 강주 이제 가족병원으로 간 거요. 가니까는 이게 이제 철심을 박아야 된대 여기다 이 앞다리다가 그거 찔뚝찔뚝 들고 다니더라고. 그 철심을 박는데 보통 개들이면요 철심 박을 때 막 버둥거리고 할 거 아닙니까? 이놈은요 딱 이래 갖고 있는데 그 가축병원 원장이 뭐는가 하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치료를 했는데 이런 게 처음 봤다. 대단하죠? 뒤에 가서 또 그걸 빼낸 거예요. 빼낼 때도 그렇게 제가 가니까 쩔뚝거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철심 박아가지고. 근데 내가 가 들고 다니면서요 독경하고 가 제도했습니다. 남한 거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요 지금 제 옆에 사는 해타원 신기영 경우라고 있어요. 근데 까미라고 하는 고양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까매요 고양이가. 가하고 둘이 사는 거 보면요, 까미가 대단해요. 저는 알아요, 까미가.
보통 사람들이 가면은 칙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제가 가면은 절대 도망 안 가요. 다 가요. 하는데 야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놈이 나가고 싶으면은 자기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와가지고 머리로 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대요. 그러고는 이렇게 간대. 가면 가면 문을 딱 열어주면 나간대요. 하여간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놈이 이제 지금 제도 받을 겁니다. 지금 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육도 중생이 말입니다. 전체가 이 육도 중생이 계속해서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 회상에 기해가지고 자 육중 동기죠. 기해가지고 제도 받으러 다 기한다 이 말이에요. 제도 받으러 기한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지금 동물 3개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소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이게 또 말이죠. 제도 받지 않습니까? 제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육중 동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자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자면은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천 함대 육중 동기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제 아닌데, 그건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첫째, 우리는요, 이 시대의 흐름, 이걸 파악해야 돼요.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야 합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육중 동기, 인천 함대 육중 동기가 하면서 이런 그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시대의 흐름을 이제 파악하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또 이제 우리가 시대 흐름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그 한국 사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시대의 시대 사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걸 파악해야 돼요. 시대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면은요, 이 인천 함대 육중 동기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걸 파악할 때 지금 인천 함대 육중 동기가 우리가 이제 실현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그 사회와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사회의 사회 특징은 뭡니까? 자, 이게요,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게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이 말은 조금 뭔 말입니까? 종교가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고급스럽게 말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많지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된 시대와 사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없다 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저 남미 있잖아요. 남미가 다 지금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남미의 종교들이 지금 남미의 종교 카톨릭이 다요. 왜 카톨릭입니까? 그렇죠. 식민지. 그래서 전부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제국주의 시대 때에
제국주의는 뭔가 하면요. 제국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토 확장주의예요. 영토 확장주의.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깃발 꽂으면 자기 영토예요. 깃발 꽂으면 자기 영토였다. 갖고는 다 이제 갖고 식민지로 지금 다 살았잖아요. 살면서 뭐를 전하는가 하면요. 종교를 전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전해가고 그 종교가 그게 토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죠? 살았지만도 일본 우리 받았습니까? 일본은 뭐 하여간 이제 그런데 보죠. 이제 종교 다이가 완전히 심화됐는데 이 지금 일본은 서양의 기독교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또 중국도 서양 기독교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죠? 자, 그렇습니다. 한국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기독교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왜 제가 감사한가 하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지금 불고 있죠? 자, 한류 불고 있는데요. 참, 또 이게 한류 얘기가 지금. 자, 요새요, 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뜨는 영화 이름 아십니까? 미나리. 예, 아이고, 아시네. 윤혜리, 한혜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 한혜리가 부른 노래가 뭔 노래인지 아십니까? 레인송. 비 오는 노래 아닙니까? 비 오는 노래예요. 이게 엔딩곡이에요. 미나리의 엔딩곡. 엔딩곡이 뭡니까? 예, 빠지는 노래. 이거를 한혜리 주연 배우가 불렀다니까. 그 부른 주연 배우가 뭔가 하면 아카데미상, 주제가상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게 후보로 올라가 있네. 자, 이게 레인송이거든요. 레인송을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미나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요. 저 이제 누가 그거를 또 카톡으로 영화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봤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우리나라 1세대 이민자가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가가지고는요, 차를 태갖고 아이를 차 태가지고 이제 하고 한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주택이 뭔가 하면요, 지금 저 컨테이너 박스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에다가 개량을 해갖고 만든 이동식 주택이에요. 이제 거리로 그 도착해가지고는 그 이제 남편이 부인을 이제 손을 잡고는 끌어올리고 하는 것까지 내가 봤어요. 아, 이런 주택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뉴스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지금 미나리를 지금 칭송을 했는가 하면은, 그 미나리의 가장 감동적 장면이 뭔 장면인가 하면요, 이거 이제 지금 놀랄 일입니다. 그 지금 저 사이트에서 외국의 지금 매스컴들이 이렇게 지금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 미나리에 대한 그 영상을 보고 조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 장면이 뭔가 하면요, 할머니, 그 부부, 손자, 아들 3세대가 한 방에 나란히 누워갖고 잠자는 장면, 그 잠자는 장면이 그 미나리의 가장 감동적 장면이었다. 외국의 기자들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다니까. 몰랐죠? 아니, 지금 내가 오늘 이제 최신식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란히 앉아서 잠자는 것이 뭔 문화입니까? 예?
다문화? 몰라요. 온돌 문화. 온돌. 자, 온돌. 이게 뭐냐면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만이 온돌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국만이 온돌 문화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중국도 없어요. 일본도 없고요. 다 없어요. 한국만이 뭔가 하면 이 온돌 문화로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온돌 문화 뭡니까? 구두를 놔가지고 불 때 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죠. 이것이 요새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온돌이 어떻게 변했느냐고요. 침대로 변한 것이 아니라, 저 지금 제 방이 뭔가 하면 심야 보일러입니다. 심야 보일러로 변하는 거예요. 물을 전기로 덮여갖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서양의 문화는 뭡니까? 주거 문화가 공기를 따뜻하게 해요. 알았어요?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니까. 서양은 주택에. 그리고 밑에는 뭘 깝니까? 카페트 깔지요. 그리고는요, 쓰리퍼 신고 살잖아요. 방에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 미나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같이 이제 다세대가 그 이민 생활에 지친 생활을 녹이기 위해서 말이죠.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모든 세대가 같이 누워가지고 잠을 청하는 그 모습이 미나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다.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손자와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TV를 봐요. 그런가 하면 손자와 할머니가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치요. 고스톱. 고스톱 아십니까? 저도 고스톱 압니다. 제가 고스톱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부모님 제사 지내러 한 번씩 제가 고향을 가거든요.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고향을요. 한 번 가가지고 그 이제 집에 자거든요. 이제 한 번 자면은 우리 형님, 누님 모두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여갖고는요, 앉으면은 고스톱 쳐요. 형님도 법사고 누님도 법사예요. 근데 저녁 9시 반 신고 시간이 됐는데 신고는 안 올리고 고 피약 쌌다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 하면은 치매 안 걸린단다. 그건 다른 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닥에 앉아갖고 하잖아요. 바닥에 앉아갖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 고스톱을 치는 문화, 이걸 뭔가 하면 세계가 주목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우리는 별가이잖아요. 이 별가의 문화를 말입니다. 세계 문화 비평가들은 그거를 주목한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잠자는 그 모습이 가장 그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하넬이라고 하는 주연 배우가 완전히 그 영화의 내용을 소화해가지고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레인송 엔딩곡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그 영화 전체를 섭렵하지 않았으면 그런 음악적인 감성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요, 작년에 봉기종이 기생충 떴죠? 난리 났잖아요. 세계가 지금 환호했잖아요.
그거는 뭐가 나옵니까? 반지하. 자, 그것은 반지하는 일시적인 한국의 주거 문화였죠. 6.25 사변 이후에 지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반지하라고 하는 그 주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온돌은 아니에요. 온돌은 아니에요. 이게 전통 문화예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저 삼국시대부터 그 주거 문화의 그 원형이 온돌이다. 그래서 요 온돌, ONDOL, 요 단어, 영어 단어로 그대로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등. 그 온돌 문화가 말이죠.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생활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 그대로 녹아있다. 멋지죠?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보내주신 교도님께 봉기종 기생충에 이어 제2의 한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미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냈어요. 좋죠? 자, 이 시대의 흐름을, 그때 시대의 흐름을 알면서도 자기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뭔가 하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이고, 예전에요. 서세동점 그랬죠? 서세동점, 뭔 말입니까? 서세동점.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한다. 그랬죠? 서세동점이었습니까?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서세동점 때 제가 대학 딱 들어가니까요. 저 교당 청년회 회장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고 약정골매 남성당 한약병이라고 그 아주 돈도 있고 그냥 유명한 사람을 청년회 회장으로 우리 회장으로 모셔놨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 데리고는 어디로 가 양식집을 들고 가더라니까. 아, 그게 양식집 들고 가서 하는데 양식집 가면 양식 먹는 방식 있잖아요. 포크 나이프 어느 손에다 들고 뭐 아이 근데 그거 따라 하는데 내가 힘들었다니까요. 내가 지금도 이걸 처음 하니까. 근데 지금만 갖다 주면은요, 뭐, 이 손에 드나, 저 손에 드나, 그냥 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면요, 서세 동점이었다니까? 자, 그런데 이 서세 동점의 시대 흐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동세 서점. 뭔 말입니까? 동의 세력이 서쪽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해 갑니까? 그 역사적 흐름이 뭔가 하면요. 봉기영이 만든 기생충이고 미나리다 이 말이죠. 미나리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 미나리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대중문화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말이죠. 온돌 문화 내가 얘기했죠.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급 문화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한국의 고급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기 말 21세기 말에는 말이죠.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원불교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한다. 자, 인천 함대 육중동기 동세 지금 서점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용할 때 인천 함대 육중동기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우리가 실현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